어제 7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스탄 대사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제선거감시단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내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중국 공산당의 국제범죄, 부정선거 개입, 인권 침해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폭로해왔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법 대사를 지낸 그가 입국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극도의 경계심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입국 며칠 전부터 일부 좌파 단체들은 모스탄 입국 금지를 외치면서 과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서울시에서는 민주당의 압력으로 예정되어 있던 모스탄 대사의 강연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상황들은 실제 테러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경 모스탄 대사가 공항에 도착한 현장에서 살상 능력이 있는 권총 2자루가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글록 시리즈는 범죄와 테러 사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성능 자동 권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위험한 총기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용의자의 신원과 그 배후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총기를 지니고 있던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고 즉시 공항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용의자는 신속하게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의 외모, 복장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정황들을 이 인물이 중국 사람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배후설이 빠르게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모스탄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방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거나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때마다 은밀한 방식으로 반대 세력을 억압해 왔습니다. 특히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의문의 사건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중국 공산당 배후 의혹은 결코 과장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용의자의 국적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중국인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후속 대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 모두가 이번 수사의 진행 상황과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16일 오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면회가 서울 구치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선거감시단의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이재명 정권이 씌운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전례 없이 심각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회가 국내외로 극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모스탄 대사의 방한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탄 대사는 국제형사법 대사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방한에서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수집해 놓았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 자료와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구금 상황은 국제인권법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참혹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뇨병과 대상포진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필수적인 의약품 지급이 제한되어 있고,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에어컨조차 없는 독방에 갇혀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선거 과정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반드시 공동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취임은 2025년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직후에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당시 민주당의 파상적 공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트럼프와 통화한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전히 바이든 좌파 정부 하에서 정권 인수인계가 진행된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윤 대통령은 선관위 수원연수원에 계엄군을 전격적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당시 병력 투입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조치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원연수원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실체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는 그 이후에 많은 압박과 탄압에 시달려 왔고, 관련 보도를 한 허겸 기자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고, 대표이사는 물러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왜 갑자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을까? 이 중요한 의문점들도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단지 그 사실을 말하게 될 때 중대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중국 간첩단을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미국으로 송환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전은 미국 정보기관이 3년 이상 비밀리에 추적해왔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 채 작년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극비리에 이 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날 수원연수원에서 진행되었던 중국 간첩단 체포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기 이전의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외 비밀 군사작전을 승인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었고, 실제로 윤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는 극비사항이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제법상으로도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에서도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스탄 대사가 이번 면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증거와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과 그 정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제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국면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면회 결과와 또 그 이후에 공개될 정보들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국내외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우현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